이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푸는지 이전에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 우선 벨만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하고요. 벨만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immediate reward, 그러니까 해당 기간에 즉시 주어지는 보상의 함수, 보상 함수 플러스 그 다음에 현재로부터 전체 미래에 걸쳐 발생을 할 수 있는 가치, 그 부분을 더한 것으로 구성이 되는 게 벨만 에퀘이션이다 라고 봤죠. 그리고 이제 간단한 예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백오드로 푸는지도 봤습니다. 예, 오늘은 또 좀 더 다른 흥미로운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한 교재는 MIT의 벌스카스 교수가 쓴 Dynamic Programming and Optimal Control인데,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이쪽 분야와 관련해서 아주 대표적이면서도 고전적인 문헌이 되겠어요. 여기에 재미있는 예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책을 한번 직접 대출을 받아서 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소위 이제 인벤토리 컨트롤 프로블럼이거든요. 자, 페이지 28페이지에 있는 인벤토리 컨트롤 프로블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e assume that inventory UK and the demand WK are non-negative integers and that the excess demand is lost. As a result, the stock equation takes the form. 이 equation이 소위 이제 transition equation이 되겠죠. transition equation이 되겠고, 즉 이제 XT는 스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 기간 동안 매 기간에 존재하는 그 재고량 스탁을 의미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UK는 여러분의 제어 변수입니다. 제어 변수. 그래서 스톡에 얼마만큼 많은 추가적인 재화를 또 애드 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이 컨트롤 베리어블이 돼요. 그리고 이제 WK는 상태 변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이제 나타내는 것은 demand라는 겁니다. demand. 그래서 이 demand는 우리가 제어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이게 realized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W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확률 변수로 우리가 다시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타임에 지금 하점자 K가 시간을 나타내는데 해당 타임에 기존의 재고가 만일에 이제 100이었고 근데 이 기간에 추가로 재고에다가 투입을 한 양이 20인데 만일에 수요가 뭐 1이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갖는 거는 119. 이 119가 그 다음 기에 스톡으로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we also assume that there is an upper bound of 2 units on the stock that can be stored. That is, there is a constraint xk plus uk less than or equal to 2. 그래서 이 전체 이 추가로 add 되는 것 u와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재고 이걸 합해서 2를 넘을 수는 없다 라는 제약식이 있다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코스트가 있는데 스토리지 코스트는 이게 이제 결국 뭡니까? 위의 식을 보면은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는 결국은 x의
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기에 스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탁, 우리가 그 물량을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으면은 보관하는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holding storage cost, 이거를 이제 이와 같은 함수 형태로 가정을 한다. 지금 결국은 어떤 변수가 있으면은 거기에 squared, 제곱을 취한 건데, 제곱을 취한 이유는 비용 함수를 우리가 convex 형태로 나타내기 위한 거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세팅을 하려고 한다 할 때 이 2라는 게 좀 임의적인 어떤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계량 경제학적인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추정한 비용 함수를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제곱 함수에 대한 임의성을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얼마든지 릴렉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 풀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해서 이거는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는 비현실적인 것 아닌가 하면서 그런 부분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릴렉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스톡을 오더할 때, 즉 한 단위 U에 대해서 그 오더링 코스트는 1이라고 하자. 뭐 예를 들면 1달러이다 라고 이제 하자. 아니면은 뭐 1 밀리언 원이라고 하자. 뭐 어쨌든 단위는 그냥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오더링 코스트는 1이라고 하자. 즉 1 곱하기 U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을 생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전체 코스트 per period는 어떻게 되냐, 매 기간당 이 두 번째 항에 저장 비용이 소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추가적인 오더링 코스트,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오더링 코스트예요. 물론 여기 앞에 U 앞에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비용을 합해서 우리가 GK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terminal cost is assumed to be zero. 그래서 터미널 피리어드가 대문자 n으로 표현이 될 때 이게 이제 터미널 피리어드예요. 터미널 피리어드인데 이때 코스트는 제로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planning horizon n is 3 periods. 이 예에서는 이제 n은 3이다.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4로 확장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100으로 확장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수치로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뒤에서 보여주는 이런 알고리즘으로 푼다 하는 것만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and the initial stock x0. x0는 제로다. 그러니까 초기에 재고는 0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demand WK는 총 3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0.1을 가질 수도 있고 0.7 I'm sorry, 이거는 확률이고요. 그래서 W는 0을 가질 수 있고 1을 가질 수 있고 2를 가질 수 있고요. 이제 수요가 0이 될 확률이 0.1, 1이 될 확률이 0.7, 2가 될 확률이 0.2. 그래서 합하면 모든 확률의 합은 1이 되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러면은 starting equation for the DP algorithm, dynamic programming algorithm이 이제 요거다. 즉 터미널 피리어드, 우리가 n이 3이라고 했죠, 그죠? n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터미널 피리어드의 터미널 코스트도 우리가 0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 풀었던 것처럼 백오드로 푸는데 여기에서 백오드는 3부터 시작을 하고요. 터미널 코스트가 제로이기 때문에 J3 그 다음에 이제 X3는 0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벨만 이퀘이션을 세워야 되겠죠. 이제 이 식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뭔가 익숙한 형태구나 하고 파악을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뭐죠? 첫 번째 이 항은 그 해당기에 즉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되겠죠. immediate reward.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뒤에 게 전체 그 value function onward 그래서 k 플러스 1부터 미래 시점, 여기에서는 무한대까지 가는 게 아니라 3기까지만 가는 거죠. 그래서 벨만 펑션은 이 두 개의 항으로 구성이 되겠고요. 여기에 e가 뭐죠? 기대 연산자죠. 기대 연산자를 쓰는 이유가 지금 우리는 w의 값이 확률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expectation operator 기대 연산자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e가 w에 대한 기대 연산자다라는 의미에서 이 밑에 wk를 표현을 했고요. 우리는 지금 코스트를 보기 때문에 코스트는 맥시마이즈의 대상이 아니라 미니마이즈의 대상이죠. 따라서 미니마이즈를 하고 u는 취할 수 있는 값은 어떻게 되죠? 아까 uk 플러스 xk는 2보다 같거나 2보다 작아야 한다. 이보다 큰 값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봤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어 변수 u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x를 직접 컨트롤을 못합니다. 우리는 u를 컨트롤하는 거지. 그래서 u의 값은 e-xk보다도 작거나 같거나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이 제약식이 들어가고 u가 택할 수 있는 값은 0, 1, 2 이산적인 값입니다. discrete. 오케이?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쭉 푸는 겁니다. 아까 여기 n은 3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기 바로 전기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게 period 2가 되겠죠. 그래서 period 3에서 period 2로 오게 되면은 we compute j2 of x2 for each of the three possible states. 그래서 we have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값을 가진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식이 뭡니까?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자, 그래서 위에 이제 벨만 이퀘이션을 보면은 이 밸류 펑션이 상태 변수의 함수로 나오죠. 즉 j는 x의 함수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미니마이제이션 과정을 통해 가지고 u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그 u라는 변수 자체는 사라지죠. u를 우리가 최적 u를 구하게 되는데 이 u는 x의 함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니마이즈하는 과정에서 u는 사라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x의 함수로 j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j2, x2를 계산을 할 때 우리한테는 이 possible state가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이 x2가 우선 0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 재고가 0인 경우부터 일단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0일 경우에 위에 이 벨만 이퀘이션을 다시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k 대신에 2가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피리어드 2를 보니까. 그래서 j2 직접 한번 써볼까요? 자, j2 우리 0을 봐요. 그래서 똑같이 미니마이즈를 하되 그 다음에 이제 expectation operator도 그대로 두고요. 그러면 위에 u2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x2 더하기 u2 마이너스 그 다음에 w2의 제곱, 이게 이제 immediate reward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immediate reward가 되는데 여기에서 x2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0이죠.
따라서 요 놈은 0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 x2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더하기 이게 k가 2이기 때문에 우리는 jk 플러스 1은 j3이 되는 거겠죠. 근데 j3은 이게 뭐 맥스하고 이제 쭉쭉 있는데 j3은 위에서 뭐라고 했죠? 터미널 피리어드의 j3은 0이라고 했죠. 요것도 0이라고 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갖게 되는 항이 바로 이 항이 되는 겁니다. 자, 또 거듭 말하는데 여기에 expectation operator를 쓰는 이유는 w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 확률이 10%, 70%, 20%의 확률로. 자, 그래서 이 값을 다시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minimize operator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고요. 이제 지금 이 경우에는 expectation operator를 우리가 소거시킵니다. 왜냐하면은 u는 그대로 있고요. 이 w가 일단 0이 되는 경우. 그래서 u2-0, 그 다음에 u2-1, u2-2. 그래서 w의 값이 0, 1, 2가 되는 확률이 0.1, 0.7, 0.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쉽죠? 그래서 위에 벨만의 이퀘이션이 그냥 그대로 k가 2인 형태로 그냥 바뀐 형태로 이제 내려왔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파악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We calculate the expectation of the right side for each of the three possible values of U2. 그래서 우리는 이 괄호 안을 미니마이즈하는 0, 1, 2를 찾아야 되는데 값들을 하나씩 넣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U2가 0이라고 한다면은 이 값이 0. 그러니까 U2가 0이라고 하면은 U2는 0, 요것도 0, U2가 0이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그냥 1이 되겠고 그래서 0.7. 그 다음에 U2가 0이면은 2의 제곱 4가 되겠고 그래서 0.2 곱하기 4 해서 1.5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U2가 1일 경우에는 방금 했던 과정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다 똑같은 과정이고요. 자, 한 번만 더 볼까요? U2가 1이다. 그러면은 1 되겠고 0.1에 1 제곱이 되겠고 0.7에 U2가 1이니까는 1 빼기 1이니까는 0의 제곱이 되겠고 0.2에 1 빼기 2니까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그냥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해서 1.3. U2가 2일 경우에 동일한 방식으로 3.1.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value 펑션의 값이 지금 보면은 1.5가 될 수 있고 1.3이 될 수 있고 3.1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죠? 미니마이즈 한다고 했죠. 그래서 1.3을 픽업을 합니다. 1.3에 미니마이즈 된 j 함수를 가질 수 있는 u2는 1. 그래서 j2 이게 상태 변수 x2가 0일 때에는 j2는 1.3이 미니마이즈 된 거고요. 그때 이제 우리의 액션 이 뮤트 스타 제로는 이 컨트롤 베리어블에 대한 값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지금 이 교재 벌스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컨트롤 베리어블에 대한 옵티멀 값을 이 팔러스 액션을 이 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자, 어쨌든 노테이션 때문에 헷갈리지는 말고요. 그래서 이걸 U 스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1.3을 주는 여러분의 제어 변수는 1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상태가 x2는 1일 경우를 보는 거예요. 1. 아까는 x2가
x2가 0인 경우 이 경우에는 우리가 0을 받고요. 이제 1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j2 of 0 대신에 j2 of 1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u2 더하기 아까 뭐였죠? 이 immediate reward에 들어가는 게 보면은 저기 오더링 코스트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코스트죠. 이 스토리지 코스트가 바로 xk uk wk인데 이 xk가 지금은 1인 거예요. 따라서 1 더하기 u2 w2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스토리지 코스트가 돼요. 그리고 w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0, 1, 2가 될 확률이 각각 0.1, 0.7, 0.2죠. 그래서 기대값을 계산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u2가 0일 경우, 그래서 u2가 0일 경우하고 u2가 1인 경우 두 가지만 보는 겁니다. 아까하고는 뭐가 다르죠? 아까 x2가 0일 경우에는 u2는 2까지도 봤죠. 근데 지금 x2가 1인 경우에는 u2는 0, 1, 2의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0, 1, 두 개의 값만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금방 파악이 됐나요? 무슨 조건이 있었죠? 앞에? 어떤 조건이었죠? u2 더하기 x2 더하기 1은 2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같아야 한다. 이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조건 때문에 u2가 여기에서는 지금 2의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x2가 1이기 때문에 u2가 2가 되면은 x2 더하기 u2는 3이 되죠. 그래서 위에 제약식을 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x2가 1일 경우에는 u2는 0과 1 두 개만 그 두 개의 값만 가질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알고리즘은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즉 뭐 여기 j에 대한 기대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u2를 0을 넣었을 때 하게 되면 0.3이 나오겠고 u2가 1이 됐을 때는 2.1이 나와요. 그럼 이 중에서 뭐를 우리가 픽업을 하죠? 우리가 픽업하는 거는 작은 값, 즉 0.3. 그리고 0.3을 가능케 해주는 컨트롤 베리어블의 값은 뭐?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동일한 논리로 쭉 갑니다. 이제 x2가 2가 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j2 of 2가 되는 거겠고요. 2가 오케이? 이제 이 경우에는 the only admissible control is u2는 0이에요. 왜? x2 더하기 u2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미 x2가 2예요. 따라서 u2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경우에 가치 함수는 훨씬 더 단순화가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어디서 나온 식이죠? 이 식이 u2 더하기 그 다음에 x2 더하기 u2 마이너스 w2 제곱이죠. 근데 u2는 항상 0이 돼야 되니까 이거 날라가죠. 0 요거 날라가죠. 그리고 x2는 위에서 2라고 했죠. 그래서 2 마이너스 w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w2에 대한 값이 또 확률적이니까 기대값을 여러분들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면은 이 경우에는 훨씬 간단하게 j2 of 2는 1.1 그리고 이제 컨트롤 베리어블은 0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은 피리어드 2까지 했어요. 피리어드 2에 해당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피리어드 3부터 시작을 해서 피리어드 2로 왔고요. 그 다음에 피리어드 2에서 피리어드 1으로 이제 우리가 백워드로 이제 쭉 가는 겁니다. 자, 피리어드 1은 또 똑같아요. Again, we compute j1 of x1 for each of the three possible states. 그래서 앞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x1은 0, 1, 2, 즉 0, 1, 2. 그래서 x1 상태 변수의
값의 유형에 따라서 0, 1, 2가 들어가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0일 때 벨만 에퀘이션을 세우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에 대한 이 J2는 뭐가 되겠어요? 이 J2는 앞에서 구한 J2가 들어가는 겁니다. 앞에서 J2. 우리가 J2 값을 앞에서 지금 총 3가지가 이렇게 나왔죠. 뭐 이렇게 J2 0, J2 1, 그 다음에 J2 2. 그래서 요런 값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자, 근데 U1이 0이다. U1이 0인 경우에, 그럼 이거 0이죠? 0, 0 날라가요. 이것도 0. 근데 W1이 어떻게 됩니까? W1은 0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죠. 그래서 W1이 만일에 0이면은 이것도 날라가죠. 이것도 날라가요. 그럼 이쪽 항만 남아요. 그럼 W1이 만일에 0이면은 J2는 0과 0 중에 맥시 그 큰 값을 택하니까는 0이 되는 거겠고요. 근데 W1이 0이 될 확률은 아까 0.1이었죠. 그래서 J2 0이 될 확률이 0.1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W1이 만일에 1이다. 이게 1이 된다. 1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의 스퀘어니까 그대로 1. 그 1이 이제 이쪽 1이에요. 그 다음에 U1은 여전히 0이니까 W1이 이제 1이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0과 마이너스 1 중에 무엇을 택합니까? 0을 택하게 되죠. 그래서 J2 0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J2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W1이 1이 될 확률은 0.7 되는 거죠. 동일한 논리로 W1이 2가 될 수 있죠. 2가 될 경우에는 마이너스 2의 스퀘어니까는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0 중에 큰 거를 택해야 되니까는 0이 되겠고, 똑같이 J2 0. 그리고 W1이 2가 될 확률은 0.2. 이 값을 쭉 정리를 하면 이 J2 오브 0은 값이 뭐였죠? J2 오브 0의 값은 앞에서 구한 것 1.3이죠. 1.3. 그래서 여기 J2 오브 여기에 1.3을 곱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어, 0.1 곱하기 1.3 더하기 0.7 곱하기 그 다음에 1.3에 1 더한 거니까는 그냥 2.3 더하기 0.2 곱하기 그 다음에 1.3 곱하기 5.3 하면 2.8이 나오죠. 이 2.8이 나온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동일한 논리로 U1이 1인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은 아까 U1은 0이라고 해서 이거를 다 소거를 시켰는데 그게 아니라 U1은 1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U1은 1이 되는 거고 이것도 1이 되는 거고 이것도 1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W1이 값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W1이 0일 경우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그 다음에 1. 그래서 1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는 1의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U1은 1 경우에 지금 U1 1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요거 남아 있고 W1이 이제 0부터 시작합시다. 0일 경우 그 다음에 요것도 그러면은 0이 되죠. 그러면은 1 빼기 0 그래서 0과 1 사이 중에
큰 거를 택하니까는 J2 of 1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J2 of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될 확률이 0.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1이 만일에 이게 수요가 1이 될 경우 그러면은 0으로 이거는 사라지죠. 그 다음에 W1 또 1, 그럼 0과 0 중에 큰 거니까 이건 그냥 J2 of 0이 되겠죠. 그 W1이 1이 될 확률은 0.7. 그 다음에 W1이 2가 될 경우 그러면 1 빼기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그냥 1이 되겠고요. 그리고 1에서 그 다음에 요게 2가 되니까는 큰 거는 0을 택하죠. 그래서 J2 of 0 이렇게 될 확률은 0.2. 그래서 J2 of 1은 아까 값이 뭐였죠? J2 of 1은 0.3이었죠. 그래서 0.3은 여기에 집어넣고요. J2 of 0은 아까 1.3이었죠. 1.3. 그래서 쭉 계산을 하면은 2.5가 되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한 방식으로 U와는 2인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쭉 보면은 동일한 방식으로 풀면 3.68이 돼요. 이 중에서 뭐를 픽업한다? 작은 값을 픽업해요. 그래서 2.5 그리고 2.5를 가능케 하는 제어 변수의 값은 뭐?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반복적이에요. 그냥 아까는 이제 x1이 0인 경우를 봤고 x1이 1인 경우 그 다음 단계, x1은 2인 게 또 그 다음 단계.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쭉 풀면은 1.5, 2.68 중에 뭐를 택한다? 미니마이즈 되는 것 1.5를 택하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제어 변수의 값은 0이 되는 겁니다. x1은 2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x1은 1이기 때문에 u1은 0과 1 두 개 중에 값을 가질 수가 있고 2는 안 된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x1이 2일 경우에도 u1은 0만 가질 수가 있고 1도 안 되고 2도 안 됩니다. 왜? 제약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게 되면은 j1 of 2는 1.68 그 다음에 u 스타는 0이 되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단계 period zero로 옵니다. And here we need to compute only j0 since the initial state is known to be 0. 이 문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가 좀 심플합니다. 왜냐하면은 initial state가 0이라고 했죠. 그런 말이 어디 있었죠? 위에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initial start x0 is 0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j0에 대해서는 우리가 0인 스테이트 베리어블에 대해서만 구하면 되지. 예를 들어 이거 필요 없어요.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더 간단한 문제 유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x0가 0일 때는 우리는 u0는 0, 1, 2 이렇게 세 가지 값들을 찾을 수 있고 위에서 했던 동일한 방식으로 볼 때 3.7이 제일 작은 거죠. 그리고 3.7을 가능하게 하는 제어 변수의 값은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 구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쭉 다 구한 값을 우리가 이렇게 표로 이제 나타낸 겁니다. 표로 이 표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초기에 스탁은 0이었죠. 초기 스탁이 0일 때 어떻게 됩니까? 3.7의 밸류 펑션이 미니마이즈 되는 거고요. 초기에 이제 스탁이 0일 때는 우리가 보는 게 이 값이죠. 이 컨트롤 베리어블이죠. 그래서 초기 스탁이 0일 때는 우리가 스탁을 한 단위 추가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3.7의 밸류 펑션을 가지는 요 1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 단위 스탁을 add 했어요. add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1이 됐었을 때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앞으로 이제 문제는 백워드로 풀었지만 이제 우리가 전개하는 거는 이제 포워드로 이제 보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한 최종적인 옵티멀 패스가 되겠고요. 요 이제 설명이 뭐냐? 그래서 옵티멀 ordering policy optimal ordering policy for each period is to order one unit if the current stock is zero and order nothing otherwise. 그래서 current stock이 제로일 경우에는 한 단위 추가로 주문하는 거고 나머지 경우에는 아무 오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W 즉 수요가 어떻게 realize 되는 것을 관찰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 단위 오더를 했죠. 그리고 스테이지 1이 됐을 때 디맨드가 1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1 빼기 1이 돼 가지고 다시 스탁이 제로가 되면은 그 다음에 스탁을 다시 재워 놓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만일에 디맨드가 W가 스테이지 1에 그냥 0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스탁은 1이죠. 이 1인 경우에는 그 추가로 애드하는 스탁은 0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해서 쭉 스테이지 이제 2까지 가고 스테이지 3에는 이제 0의 밸류 펑션을 갖는 그런 방식으로 풀도록 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하면은 밸류 펑션이 어느 정도로 이게 워킹을 하는가 보다 하고 여러분들이 대략의 감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벨만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를 기초로 한 강화 학습 같은 경우에 뭐 기본적인 구조는 이거예요. 기본적인 구조는 지금 봤던 거하고 거의 이제 동일한 거고요. 다만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진화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